여러분,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아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당황한 적 있나요? 아니면 회사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와 뭔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휴대폰만 만지작거린 경험은요? 사실 저도 예전엔 이런 상황들이 정말 고역이었어요. 특히 소개팅이나 새로운 모임에 갔을 때는 더욱 그랬죠.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에 오히려 더 어색해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특별히 재밌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화의 달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3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방법들을 의식하고 연습하다 보니 예전보다 대화가 훨씬 편해졌고 어색한 상황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좀 의외실 수도 있어요. 바로 조용한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화 중에 잠깐 조용해지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대부분 어서 뭔가 말해야지 하는 조급함을 느끼시죠? 그런데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미국 MIT의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7초간의 정적을 들려주고 반응을 봤더니 실제로는 3초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사람들은 너무 길었다고 답했다고 해요. 우리가 느끼는 어색함의 대부분은 실제보다 과장된 거라는 뜻이죠.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카페에서 친구들을 관찰해봤어요. 정말 친한 사이일수록 말없이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서로 핸드폰을 보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그냥 멍하니 있어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연습해봤어요. 대화 중에 잠깐 조용해져도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제가 편해지니까 상대방도 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대화할 때 잠깐 조용해져도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호기심 탐정이 되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호기심 탐정이라고 부르는 방식이에요. 상대방의 말에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혹시 상대방이 요즘 바빠요 라고 하면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하고 끝내시나요? 그런데 대화 고수들은 달라요. 어떤 일로 바쁘세요? 원래 이렇게 바쁘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뭔가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얘기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저도 이걸 의식적으로 연습해봤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주말에 친구 만났어요? 라고 하면 좋았겠네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신 친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사실 같이 운동하는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운동 얘기로 이어질 수 있죠. 아니면 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거의 1년 만에. 하면서 추억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핵심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더 얘기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캐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대방이 한 말에서 하나씩 더 궁금한 점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나만의 경험 보물상자 만들기. 마지막으로,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좋은 대화를 하려면 내가 할 이야기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3개월 동안 뭔가 새로운 걸 해보신 게 있나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신가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뻔하다는 걸 말이죠. 출퇴근 드라마 맛집 정도? 이런 얘기로는 기억에 남는 대화를 만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관심 없던 전시회도 가보고 온라인으로 새로운 언어도 배워보고 집에서 빵도 만들어보고요. 중요한 건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홈카페 만들기에 빠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떤 원두 쓰세요? 머신은 뭐 쓰세요? 직접 로스팅도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작은 특별함이 대화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실패담이나 어이없는 경험담이 더 재밌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일상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만의 관점과 경험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내성적이거나 그날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모든 토양에서 꽃이 피는 건 아니다. 라는 말처럼 때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도 지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한 질문이나 완벽한 대화를 하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정중하게 묻는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좋은 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조용한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둘째, 호기심을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세요. 셋째, 여러분만의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세요.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대화는 캐치볼과 같아요. 너무 혼자만 던지지도 받기만 하지도 마세요. 적절한 주고받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고 나 자신도 흥미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대화가 따라올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